네,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재테크와 재무 설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 여러분들도 꿈꾸는 내용이죠. 저도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일단 저희가 노후 준비에는 기본적으로 돈이라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잘 굴릴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에는 원칙이 3개 있습니다. 재테크의 3원칙이라고 하죠. 저희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을 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돈을 잘 모으는지에 따라서 열심히 저축해서 모으는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죠. 일단 소득을 많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온 돈을 어떻게 악착같이 아껴서 잘 모으느냐가 집전에 해당이 되고요. 또 그러면 이 모은 돈을 어떻게 잘 굴려서 부자가 되냐. 그래서 요걸 잘 굴리는 거를 용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용전을 돈을 굴려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것을 용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 집전과 용전의 돈이 어느 순간 한순간 사라질 수도 있다. 요거를 잘 지켜주는 것을 수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내용이 집전, 용전, 수전을 어떻게 잘 써서 재테크와 재무 설계를 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테크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모아서 잘 늘려야 되는 게 재테크의 방법인데요. 재테크에는 일단 저축을 하시고 그다음에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두 원금과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사고로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마련해 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수전에 해당되는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테크와 재무 설계의 방법들을 조금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재테크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가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금과 적금의 이자 차익을 알고 있다. 그다음에 투자에 관심이 많다. 그다음에 가끔씩 경제 뉴스를 살펴본다. 또 최소한 월급의 50%는 저축을 한다. 그다음에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잘 안다. 그다음에 선저축 후 소비를 실천한다. 한 달에 한 번 가계부를 작성한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를 안다.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다. 또는 펀드, 주식 등에 투자를 해봤다. 그리고 동기들에 비해 저축을 많이 했다. 통장 나누기의 개념을 알고 있다. 재테크 책을 한 권 이상 읽어봤다. 투자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이런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재테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테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재테크만 잘하면 될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테크와 재무 설계가 적절히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요. 재무 설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를 늘려서 재무 설계는 내 돈이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필요할 때 적절히 잘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연령대별 재테크도 필요하고요. 기간별 재테크, 직업별 재테크, 그다음에 맞춤형 재테크, 목적별 재테크를 잘 활용하셔서 재무 설계까지 완벽하게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오늘의 재무 설계와 재테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재테크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재테크는 사회 초년생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은데요. 그러려면 물론 청약저축, 주택 청약저축부터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요. 청약저축도 청년통장이라는 걸 통해서 좀 더 우대금리를 줄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 사회 초년생이 아닌데 지금 너무 늦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그분들은 지금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는 지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재테크와 재무 설계를 관심 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테크는 right now, 지금부터 해라 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직업과 또 나이, 연령, 이 다양한 상황에 맞게 좀 재테크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재테크 법칙들이 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님? 네, 재테크를 잘 하려면 또 재무 설계를 통해서 잘 같이 해야 되는데요. 일단 재테크를 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잘 소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소비를 할 수 있을까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를 잘 하려면 여기도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32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전체 수입의 50%는 필수 생활비, 그다음에 30%는 여유 생활비, 20%는 저축이나 투자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잘 아껴야 돈이 일단 있어야 뭐 굴리든 지키든 할 것 같아서 어떻게 잘 모으려면 잘 쓰는 법칙부터 좀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를 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즉흥적으로 소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즉흥적 소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재테크 소비 법칙 중에 1, 10, 30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물건을 구매하실 때는 1시간, 그다음에 10만 원짜리 물건을 구매하실 때는 10시간, 100만 원짜리 이상 고가 물건을 구입하실 때는 30일 이상 고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라는 법칙이 1, 10, 30 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를 하시면 즉흥적으로 소비를 하는 거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2 법칙을 활용하라라는 내용인데요. 72 법칙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예금 또는 투자 관련 계획을 세울 때 직접 활용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어떤 수익률에서 내가 72로 나눴을 때 내 원금이 2배로 되는 법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내가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잘 소비를 해서 잘 모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재무 설계를 할 때는 또 어떤 법칙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설계에 10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72 법칙, 그다음에 부자 지수 법칙, 저축의 법칙, 그다음에 투자 방정식, 그다음에 손수건 이론, 그다음에 마이너스 50은 100의 법칙, 그다음에 투자의 확률의 함정, 그다음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법칙, 보장 설계 법칙, 그다음에 10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재무 설계를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신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72 법칙은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인슈타인이 복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2배로 불리는 기간, 이게 72 법칙이라고 저희가 금융회사에 근무하시거나 금융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2배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자지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나이, 그다음에 자산, 부채, 소득, 지출의 상관관계를 활용해서 경제적 위치와 재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단해주는 지수를 말하는데요. 내순자산을 10으로 곱하고 나이와 연간 소득, 총소득을 곱해서 나눈 것이 부자지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부자가 될 가능성을 지수화시킨 법칙입니다. 그다음에 저축의 법칙인데요. 저축은 소비한 돈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그다음에 저축하고 남은 돈을 소비하는 금액은 같지 않다라는 법칙입니다. 저희가 흔히 내가 번 돈에서 쓰고 남으면 저축을 하는 금액이나 아니면 내가 소득을 해서 저축하고 남은 것을 소비하는 법칙이나 동일한 금액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법칙입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 방정식인데요. 내 자산에 얼마를 투자할지 결정하는 지수로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비중을 간단하게 적용하는 투자 공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자산 중에서 내 자산 중에서 얼마를 투자할까?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크기도 하죠. 그래서 투자 자산 비중은 100에서 자산 나이를 뺀 금액이라고 보시면 투자 방정식에서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수건 이론은 많이들 쓰고 계시는데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수익의 80%는 상위 20% 종목에서 나온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정하거나 투자하실 때도 법칙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50은 100의 법칙. 자, 요거는 투자에 있어서 더하기와 빼기 개념을 달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 플러스 100은 원금이 아니라 100 마이너스 50은 원금. 요게 수익이 100% 수익이 발생해야 하고 100% 수익이 났다 해도 50%의 손실이 나면 원금이 된다라는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확률의 함정이란 용어도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실 때 성공 확률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90%, 90%, 90%, 90%의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나는 10%밖에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잦은 투자는 성공할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주식에서 많이 쓰고 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요즘 주식 시장이 굉장히 핫한데요. 투자할 때 목표 수익률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들은 그 목표 수익률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원하면 높은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법칙으로 주식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법칙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든 재테크나 재무 설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보장 설계이기도 한데요. 보험료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순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보험금, 보장 내용까지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하고요. 보장 설계 법칙은 적정 보험료는 생활비의 15% 정도로 해주면 좋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적정 보험료는 내 생활비의 15% 정도를 보장 설계를 꼭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 법칙인데요. 저축만이 정말 능사가 아니다. 살다 보면 정말 고마운 사람도 있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급여 사용법을 안내해 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10%는 현재 자산에게, 또 나머지 10%는 자신이 있게 해준 고마운 사람에게, 나머지 10%는 미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저축의 법칙, 7이 법칙, 그리고 10 법칙 등 다양한 법칙들에 대해서도 좀 배워봤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꼭 알아둬야 할 재테크 관련한 좀 위주, 핵심 내용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테크와 재무설계 10가지 법칙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누구나 다 재테크를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테크 성공을 위한 3가지 원칙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신과의 싸움인데요. 첫 번째가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내 자신과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을 세워서 지출과 소비를 잘 맞춰나가는 것을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적은 돈부터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대부분 이 적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커피 한 잔이라도 내가 적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잘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한번 투자를 했으면 수익이 언제 나는지
수익을 한번 확인해보고 좀 기다려줄 줄 아는 재테크 성공 원칙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테크에도 단계가 있다입니다. 재테크에도 분명히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지출 관리를 잘해서 모아야 되겠죠. 일단 돈을 모으는 지출 관리를 잘 설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강제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강제 저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지출 관리를 잘해서 저축을 해야지만 그 3단계인 투자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강제 저축, 투자까지 3단계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적에 맞는 재무 설계의 필요성을 꼭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후 대책은 잘하고 있는지, 종잣돈 1억 만들기는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연령대별 재테크 방법과 직장인을 위한 목적 자금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들은 어떻게 목적 자금을 또 마련해야 되는지, 내 집 마련 플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속 증여도 재무 설계에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상속 증여 절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재무 설계도 관심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혼부부 재무 진단, 그다음에 사회초년생 재무 설계까지 잘 활용해 보시고 필요성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 설계 용전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용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잘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 용전의 3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잘 내셔야 되고요. 안정성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환급성도 꼭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집전과 용전을 잘 유지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사고로 아니면 질병으로 아팠을 때 보험에서 가족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리스크를 감당해 줄 수 있는 수전의 효과를 갖고 갈 수 있는 좋은 보험의 조건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